네. 안녕하십니까. 생존코딩입니다. 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6번째 강의인가요? 네, 조건문에 관련돼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건문에 관련된 강좌를 찍었었어요. 그런데 뭐 여러가지 이유에서 네, 마이크가 너무 엉망이 돼가지고요, 도저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건문에 관련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입니다. 그런데 조건문은 여러분 자바스크립트에만 있는 건 아니죠. 컴퓨터를 배우는 모든 프로그래밍에는 조건문이라는 게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컴퓨터는 0이냐 1이냐 결국 그거거든요. CPU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또는 여러분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실행을, 또 저런 경우에는 뭐 저런 실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쓰는 게 조건문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처음 하시거나 또는 조금 뭐 초심자라고 하신다면 이 조건문을 단순히 책에 있는 거나, 또는 뭐 저도 뭐 이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간단한 강의밖에 할 수 없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건문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시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문법이라는 게 있고, 문법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의 조건문은 자바스크립트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뭐 오라클이나 이런 경우는 뭐 if then도 쓰고 네, 뭐 그렇게 합니다만, 일단 조건문이라고 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if가 만약에죠 하고 가로가 오고 여기 뭐가 오냐면 여기 조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조건, 요 안에 있는 요 조건이요, 요 조건이 참이면 여기를 실행해라. 요 블럭, 중괄호가 열려서 중괄호가 닫히는 요 블럭 내에 있는 코딩을 실행합니다. 참이란 얘기는 여러분 영어로 표현하면 이걸 우리가 true라고 하죠. 옆을 좀 칠까요? 이게 만약에 참이 아니면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프로 주로 else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니면 여기를 요 블럭을 실행해라 이 말이죠. 요 블럭. 즉 여기는 뭐냐면 요 조건이 뭐면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이런 거 혹시 배운 기억이 나지 않으시나요? 잠깐 볼까요? 네, 뭐냐면 명제, 수학 시간에 명제라는 거 배우지 않으셨나요? 점이 찍혔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명제 P라는 놈은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뭐 아주 구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연예인 말고 하면 또 제가 욕을 먹겠죠. 말고 뭐 예를 들면 옆집의 순이는 이쁘다. 여러분 이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알 수 없어요. 보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분은 이쁘다고 할 것이고 어떤 분은 안 이쁘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 저희가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고 지금 우리가 명제가 아니라 그래요. 뭐 어떤 게 명제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명확한 거. 정수 3은 1보다 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기지 말아 주십시오. 컴퓨터 프로그램 배우시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 무게를 보면 아닐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이건 3개는 뭐 조그만한 뭐 귤이고 이건 수박 한 개면 이게 더 클 수도 있지. 네, 여러분 제가 앞에 정수라고 붙였죠. 수박 아닙니다. 정수 3은 1보다 크다. 이건 여러분 거짓이죠. 참이죠. 여러분 죄송해요. 참이죠. 이와 같이 누구와도 명확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명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수학 시간에 우리가 뭐 어떤 거 배웠냐면 이런 거 배웠어요. 예를 들면 Q 네, 무지개는 7색깔이다. 네, 누가 봐도 참이죠.
네, 이런 거.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R. 뭐 해볼까요? 여러분, 사과는 빨갛다. 이런 건 안 돼요. 네.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생 가능해요. 뭐는 뭐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뭐 어쨌든 이런 거. 또는, 뭐 이게 참이다, 이런 거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거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P and Q. P and Q. P and Q. 또는 뭐 P와 Q. 그래서 and는 두 개가 다 참이어야 참이고 or는 두 개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이다. 기억나시나요? 그거하고 저거하고 뭔 상관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제가 다시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이거 거짓 한번 해볼까요? 무지개 열색깔이다. 이 거짓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P, O와 Q. 정수가 3은 1보다 크다. 무지개는 열색깔이다. 두 개를 and를 걸면 둘 다 참이어야 얘가 참이니까 지금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거짓이죠. 그러나 또는으로 하면 두 개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되니까 얘는 true가 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다시 돌아올까요? 여러분, 이 조건이 반드시 하나라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요건 여러분 제가 주석 처리를 좀 하고요. 여기까지는 설명이니까 실제 코딩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변수는 이미 다 배웠으니까 이런 거죠. 정수 A는 12. 만약에 조건이라고 했잖아. A가 10보다 크면 그렇다면 여기를 아니라면 거짓이라면 여기를 이렇게 되죠. 여기다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다큐멘트 라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가 참, 여기는 거짓.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10이다. 10보다 크냐? 당연히 A가 10이니까 당연히 참이죠, 여기가. 여기가 true가 됩니다. 그럼 얘는 참이 되고, 여기가 실행이 되겠죠. 결과 한번 일단 볼까요? 뭐, 물론, 여러분들 수준이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넣는 수업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야 왜 아무것도 안 떠? 얘가 떼야 되죠. 얘가 떼야 돼요. 그죠? 5번 네, 전체 화면 가겠습니다. 5번 뭔 짓을 한 걸까요? A가 12보다 크다면 제가 못하라도 했나요? 스크립트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이런 에러가 났죠. 너무 죽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런 에러는 결과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여기가 실행해. 만약에 이걸 제가 이렇게 했다면 상황 다르죠. 7인데 이게 10보다 크니 아니죠. 작죠. 그럼 여기가 실행된다는 거죠. 거짓이니까.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장을. 여러분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여기 와서 다시 결과를 보면 이제 거짓이라고 찍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게 조건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이거 그래서 뭐 이렇게 되죠. 이거 어디다 쓸 거냐 이거죠. 프로그램 짜면서. 그러나 여러분 진짜 많이 쓰게 되죠. 조건문은.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죠. 네, 컴퓨터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잖아요. 자, 뭐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성적 처리긴 합니다만
우리가 데이터를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입력할 일은 거의 없죠. 나중에 결국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다 가지고 올 거니까. 스코어가 있다. 점수가 몇 점이냐? 이거죠. 78점. 근데 이 시험은 스코어가 80점 이상이면 합격이야. 근데 80점보다 미만이면, 이하면, 그래서 빼먹었죠. 80점 이하면 불합격이야. 그러면 이 얘기 무슨 얘기냐? 80점 이상이면 80점 초과면이네요. 그죠? 지금은 80 포함 안 돼 있으니까. 이러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죠. 이렇게 불합격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요 사이에 엔터키를 하나만 주죠. 자, 그러면 요거는 80점인데 78점이 들어왔으니까 여기다, 그죠?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거짓 밑에 불합격이 뜨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 확인된 하나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와 같이 여러분 요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결과, 자, 얘가 참이다 거짓이다, 다시 말하면 true냐 false냐의 이 결과 값이 사실은 이 가로 안에서 리턴되고 있어요. 리턴이라는 의미는 제가 다시 뒤에 함수를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 안에 값은 이거 true와 false, 이것도 결국 데이터 타입이 되는데 이런 데이터 타입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불린형이라고 불러요. 불린형의 데이터 타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값이 하나가 뭐냐면 true와 false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 데이터 타입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변수를 선언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is 뭐라고 해볼까요? is 뭐 collect is call equal true 라고 만약에 했다면,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당연히 어디가 읽히겠어요? 당연히 어디가 읽힐까요? 요거 갖고 올까요? 둘 다 이렇게. 요거 뭐라고요? 참이죠. true. 여기는 false 해볼까요? 요게 true잖아요. 즉 80보다 크니, 예를 들면 요걸 88로 바꿔볼까요? 네, 참이죠. 얘가 88보다 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가로 안이 true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 이거를 80보다 더 크다 이것만 갖고 판단을 하려고 드니까 나중에 이게 조건문이 복잡해지면 코딩이 잘 안 돼요. 이게 참이냐가 중요한 거죠. 이 안에 true라는 값이 들어오면 이게 참이죠. 저 여기 아무 조건도 안 줬잖아요. 근데 이게 true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가 실행되겠죠. 진짜로요? 그럼요. 볼까요? 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true가 아니고 제가 false 주면 어떻게 돼요? true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false니까 이게 아니고 true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즉 88이 80보다 커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가로 안에 있는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것도 중요해지는 거라고. 명제예요. 두 개의 명제가 있는데 P and Q 하면 이게 false가 되니까 요걸 가로로 묶으면 false가 되고 P와 Q를 하면 true가 되니까 이게 true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참일 때와 두 개 다 참일 때 값이 달라지는 거죠. 이걸 명제로 바라보고 이 코드 if 조건문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복잡한 조건문을 쓰실 때 여러분이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조건문 1회차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존 코딩이었습니다.